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드디어 우리나라 증시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1월의 마지막 날이자 한 주의 마지막 날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오늘의 우리나라 증시는 어땠는지, 좋았던 섹터는 뭐고, 나빴던 섹터는 뭐고, 또 어떠한 경제 소식이 있었는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지난번 미국 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회의 결과를 소화하며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고요. 천일 장 마감 후에 메타와 마소,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마소는 실망감이 작용하며 6%나 하락했지만 그런데 메타는 호실적, 그 다음에 테슬라는 콩콜 영향으로 상승하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메타가 AI 투자 확대를 발표한 가운데 딥시크로 충격을 받았던 원자력주는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반도체도 일부 상승하면서 오늘 우리나라 장 출발할 때 그나마 낙폭이 조금 적은 모습으로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락폭이 크긴 컸지만요. 자, 그렇다면 한국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시장은 그동안 휴장을 했기 때문에 딥시크 충격을 오늘 장에서 한 번에 받아냈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4일간의 변동이 끝나고 결과만 딱 받은 느낌이라 여기서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고 매도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투자 선택에는 조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만약에 우리가 월요일날 장이 열렸었다. 야, 그러면은 진짜 힘들었겠죠.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요. 어쨌든 딥시크로 빠진 섹터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반도체, 전력설비, 전선 관련주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3점 마3, 하이닉스 마9, HD 현대일렉트릭 마10, LS일렉트릭 마8, 가온전선 마10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반면 AI 챗봇 관련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관련주는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저비용 고성능 AI가 출현했으니까 야, 중국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우리도 할 수 있잖아. 이러한 논리가 완성이 되면서 플리토는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고 인세이브 시스템즈도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 왼쪽에 SK하이닉스가 10%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다음으로 플리토와 솔트룩스 이런 식으로 겉토양을 땅 터트리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하지만 그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서 연속성이 있을지는 조금 더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딥시크 수혜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수혜주는 너무나 강했어요. MK전자와 피델릭스 같은 경우는 중국 반도체 밸류체인 소부장으로 엮인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딥시크 수혜주로 평가받으면서 매수세가 몰렸고 바로 상한가 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리고 GRT 요게 이제 좀 많이 유명한 것 같은데요. 딥시크 서버 운영에 필요한 소재를 납품하는 곳이다라는 얘기가 등장했습니다. 딥시크는 AI 모델 개발을 위해 낭조 정보의 서버를 이용하는데 GRT가 마침 또 이 낭조 정보의 소재를 납품한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종목들 전부 다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 일단은 바로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뜨거운 섹터가 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로봇주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피지컬 AI 시대라는 걸 잊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이러한 소식이 떴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오는 하반기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 공정에 투입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투입되는 로봇은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드는 로봇 아틀라스라고 하네요. 원래는 상반기에 도입하려고 했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여부 결정과 아틀라스 개발 시기 등이 조정되며 올해 말에 이제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이번 콩콜에서 얘기를 했죠. 옵티머스 생산을 빠르게 늘린다라고 말을 했는데 휴머노이드 시장이 갈수록 커져가는 거는 누가 봐도 100% 팩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와 현대차뿐만이 아니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테마를 만드는 주체인 삼성전자도 로봇에 힘을 준다는 소식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삼전은 오늘 콩콜에서 로봇 개발 사업을 지향점으로 두고 신속한 로봇 개발을 위해서 미래 로봇 추진단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봇 관련 소식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9%나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외 로봇주 여기 보시면 하이젠 RNM 야 정말 강하죠. 벌써 바닥에서 5배 정도 올라오는 모습. SPG도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일단 올해 첫 햄버거는 하이젠 RNM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얘기까지도 등장하고 있네요. 다음입니다. 오늘 네이버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에서 딥시크가 저비용으로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뭐 또 대장급 아니겠습니까? 야, 네이버 나도 가능하냐? 이러한 논리가 등장하면서 오늘 6%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왼쪽의 차트를 보니까 꽤나 이쁜 모습이죠.
또한 우리나라 인터넷 업종은 오픈소스 진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딥시크의 성공은 오픈소스의 성공이다 보니까 수혜의 기대감이 나타난다는 소식. 네이버 주주분들은 기분 좋은 하루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크래프톤도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상상인 증권에서 딥시크발 수혜 기업을 네이버 그리고 크래프톤도 같이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네이버는 이해가 가는데 크래프톤은 왜 그런가 봤더니 자, 앞으로 게임을 개발하는데 당연히 AI는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AI가 없는 게임은 이젠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 큰 투자 비용이 들어갈 뻔했으나 이번 딥시크로 인해서 또다시 뭐가 나왔죠? 맞습니다. 저비용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죠. 그러므로 결국 게임 업계에서도 호재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등장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게임 섹터 그리고 엔터도 같이 봐야겠죠. 내년까지 메타버스가 이제 또 열풍이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장기 투자가 가능한 섹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앞으로 게임주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AI가 게임주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계속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로보택시 이야기도 당연히 봐야겠죠. 머스크가 쏘아 올린 로보택시 이제는 진짜 경쟁이 시작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 세계 로보택시 시장이 향후 8년간 100배나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자율주행이 도입될 경우 글로벌 GDP까지 연평균 2에서 3%더 오를 수 있다고 하니까 진짜 대박이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직도 의문이신 분들은 아마 고속도로에서 반자율주행 써보신 분들, 크루즈 써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얼마나 운전이 윤택해지는지 이번 명절 때 많이들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출퇴근까지 가능해진다. 그 시간에 혹시나 내가 잠을 잘 수 있거나 아니면은 뭐 앞으로 미래 계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최근에 하는 고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은 당연히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자율주행 시장, 로보택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손가락 빨고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 그 다음에 현대차가 제발 뭐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관련주로는 와이팜, SOS랩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일단 차트를 보면은 다들 괜찮죠. 다만 SOS랩이 최근 21선을 조금 깨고 내려가면서 약간의 걱정을 나타내고 있는 와중에 테슬라 관련주라고 이제 추정되는 와이팜이 오늘 또 급등하는 모습. 다음으로 현대차 소프트웨어 관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슈어소프트테크는 오늘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고 퓨런티어도 오늘 그냥 보합권인 모습입니다. 요 두 개도 이제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이 길어지고 있는데 과연 다시 올라가면서 섹터를 만들 수 있을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봤다시피 와이팜 이 친구 혼자 가는 거는 그거는 뭐 대세 상승이라고 말을 해볼 수 없겠죠. 로봇주를 보면은 섹터를 만들어서 다 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데 자율주행도 그런 흐름이 나타나야 이 친구가 진짜 템베거가 될 제목인가 이러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금값이 많이 올랐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금값은 참 조용히 계속 오르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는 소식. 오늘 1.4%나 상승하면서 작년 10월 고가를 갱신했다고 합니다. 최근 금이 계속 오른 이유가 뭔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이겠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를 자극하는데 성장률은 떨어뜨리는 그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공포, 이 단어가 안전자산인 금값을 위로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자, 편의점 음식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찬 음식이라는 점 때문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전자레인지를 돌리자니 그렇다고 그 찬 음식이 주는 약간의 덜 건강함 이거를 떨쳐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세븐일레븐에서 정온 푸드라는 걸 꺼냈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봤더니 삼각김밥을 냉장 보관해서 파는 게 아니라 차갑게 파는 게 아니라 정온 20도로 판매해서 렌즈에 데울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먹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삼각김밥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차갑고 하나는 뭐 따뜻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냥 실온 같은 느낌이라면은 그거를 먹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테스트 단계라서 우리가 찾기는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0.1%의 매장에서만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만 걱정은 이거죠. 과연 따뜻한 음식을 유통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장 마감 후 애플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분기 애플의 매출액은 691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710억 달러를 하회했는데요. 중국 아이폰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이죠. 중국 판매량은 전년 동기랑 비교하면 11%나 줄어들었고 AI 폰을 출시하고 온기로 반영된 분기연대도 판매량이 부진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중국에서는 AI 서비스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애플 또 주가가 빠지나 싶었는데 그럼에도 올해 1월에서 3월 매출액은 시장 예상치랑 부합한 전망을 제시하면서 시간에서 하락하다가 다시 올라가 플러스 3%로 마감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 애플이 어떻게 될지도 중요하겠네요. 다음입니다. LNG 운반선 운임 단가가 과잉 발주로 인해서 급락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지난 29일 기준 LNG선의 용선료는 2주 전이랑 대비해서 17%나 하락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1년 전이랑 비교하면 60% 이상이나 하락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용선료가 이렇게 내리고 있는 부분은 그만큼 해운사의 수익성이 악화되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서 해운주를 우리가 투자한다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의 운임 수준은 손익분기점보다 아래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겁니다. 현재 건조 중인 LNG 선박이 많아요. 총 300척이 넘는데 이들은 3년 내 시장에 투입이 된다고 하며 물론 교체 수요도 있긴 하겠지만 교체되는 증기터빈 선박이 약 200척이다 보니까 공급량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LNG선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LNG선 발주가 감소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주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입니다. 자, 물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근로자들의 월급은 1년 전보다 2.8% 상승했는데 그 사이에 물가는 3.6%나 올랐다고 합니다. 실질 임금은 줄었다는 소리이죠. 참고로 최근 100년간 근로소득 평균 상승률은 3.6%인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근로자들의 월급이 그거보다 낮게 올랐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근로소득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밑도운 것은 2009년 이후 2022년이 처음이고 2023년에도 그 흐름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고 실제로 뉴스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그게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필연적 결과였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실질 임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증시가 좋든 나쁘든 그리고 이제 어떠한 소식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때 떨어지는 기업도 있는 반면 분명 올라가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한 기업들을 꼭 잘 찾아내서 기름들이랑 열심히 공부하는 기리시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